자, 이재명이 입만 열면 서민, 국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야당을 갖다가 정권을 대신해서 뭐 비판하는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이재명이가 국민의힘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10명, 100명 더 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이르러서 이런 꼬리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대장동에 연결된 50억 클럽도 얼마나 비판하다가 손해를 봤습니까?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인정사정 없이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을 저렇게 비판하는 부분의 핵심은요. 제가 왜 이재명에 대해서 정오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가 하면요. 저자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빙자해서 저지르고 있는 해악들, 즉 민주주의 팔고 자본주의 팔면서 자기가 가진 권력, 일개 성남시장일 때, 솔직히 말하면 성남시장이 대단하다고 보면 대단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보면 그 일개 지자체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개 지자체장으로서요. 저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는요. 이것은 그 많은 지자체장들이나 많은 고위공무원들이 적절한 정도의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먹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봅니다만은 이재명처럼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국민 아닌 검찰이 주인이 된 나라, 행동할 때가 됐다. 국민들 난방비 폭탄, 지하계층 난방비 신속 지원해야. 국민들 난방비 걱정하는 사람이 국민들 주거를 그따위로 대장동, 백현동, 위례, 정자동에서 헤쳐먹어 버렸습니까? 이재명이 국민을 저는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다. 진짜 혐오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필두로 해서 이제 국민을 파는 이런 정치인들이 전부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도요, 윤 정권도요, 이재명을 샅샅이 벗길 때 이재명에 적용된 기준으로 자기들도 샅샅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보고 각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이가 이재명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조용히 조사를 임해라 이랬어요. 이 말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말을 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참 이재명 문제가 잘 됐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은요. 주요한 비리들을 서로 덮어줬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요. 서로 숨겨주는 거죠. 문민 정권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김영삼의 잘못을 적절하게 DJ가 덮어주고 DJ의 잘못을 적절하게 노무현이 덮어주고 노무현의 또 잘못을 이명박이 뭐 조금 파헤치다가 자살하고 다 덮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명박의 잘못을 박근혜가 파헤치고 싶었지만 또 덮어줬어요. 그러다가 박근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사사시 털렸습니다. 자 문재인이 사사시 털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바뀐 보수 정권도 문 정권을 샅샅이 털고 문에 이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을 샅샅이 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샅샅이 털려고 하는 윤 정권의 의지나 이런 부분은 그것이 정치 보복이든 검찰 공화국이든 공안 통치든 그런 거는 저는 개의치 않는다. 그런 거 관계없이 아주 잘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샅샅이 털겠다 했다면 잘한다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만 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도 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서 저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이제 샅샅이 털리는 거고 근데 대선 후보가 아니라 전 대통령을 했던 문재인도 샅샅이 털려야 된다. 근데 문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박근혜를 샅샅이 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표주자 몇 명만 깜빵 적당히 가고 서로 덮어주는 품앗이 정치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걸리는 대로 가는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에서 진 자는 빨리 가고 대선에서 이긴 자는 좀 늦게 가지만 결국은 사사시 트는 이런 보복적 정의야말로 나중에 쌓여서 역사적 정의가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재명이 저지른 저 해악, 과거에 문재인이처럼 박근혜의 해악이라는 것은 그것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의 편의를 좀 봐주고 그 재단에 돈을 받고 박근혜의 오른팔 했던 여자가 설치면서 기업들한테 좀 뜯어먹었다. 이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뭐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대선 떨어진 고작 성남시장 했던 그리고 경기지사 좀 했던 이재명이 저지른 해악이 그야말로 놀랍다는 겁니다. 성남시의 모든 땅을 깔끔하게 해치우고요. 아마 경기도지사에서 끝날라 했으면 경기도도 초토화 시켰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경기도지사 하면서 곧바로 대선을 가야 됐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서 다른 먹거리에 별 신경을 못 썼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이 사사시 틀리는 거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대선 나올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대선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은요, 이재명 이상으로 사사시 틀어야 된다.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국민 팔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서민 팔고 여기서 이재명은 사사시 틀려도요, 억울할 게 없어요.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에서 왜 이재명의 이 정치 보복이다, 검찰 공안 수사다라고 하는 부분에 국민 다수가 동조해 주지 않는가? 이재명 지지자 집단들이나 동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권력이 있는 자가 수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받든 수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 버리는 게 나쁠 게 없다. 너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도둑놈이네. 이런 게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요,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YS, DJ, JP 삼김 시대에 돈을 받아와 가지고 밑에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선거 때도 돈 대주고 이런 시대에 돈을 만드는 부분 가지고 탄압을 하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남을 미겨 살려서 거대하게 이 식솔들을 끌고 가서 다니고 그러면서 그들을 미겨 살리면서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재명이가 누구한테 뭐 돈 준 적 있나요? 결국 저렇게 하는 것은 지 뒷주머니 채우려고 한 거. 오늘 보면 놀라운 이야기까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유동규가 개인 비용을 측근 통해 10차례 최대 전달했다. 누구 개인 비용? 이재명이 개인 비용을요. 고장요. 지금 유동규 다 털려가지고 이제 변호사비도 없다는 유동규 이혼당하고 불쌍한 처지인데 이 유동규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한 자리 줬다고 그 유동규가 수시로 시장이 뭐 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그 돈을 전달해 왔다는 유동규가 진술했어요. 과거 대장동 팀이 이재명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을 했다. 유동규가 이재명 측근을 통해 100에서 150 정도의 현금을 건넸다. 자, TV조선이 보도했어요. 자, 이때 이제 이런 돈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한테 지난 9월 달에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이제 전쟁입니다라고 했던 김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김현지의 요구로 이재명 개인 일정 관련 비용을 마련해 왔다고 검찰에 진술했어요. 자, 이제 이진실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성남시장 시절 비서였던 김현지가 시장님 휴가 가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 하면 현금 7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김현지가 이 대표 개인 일정이라며 수시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100만 원, 150만 원씩 건넸는데 이렇게 돈을 준 게 10번도 넘는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또 다른 비서가 이재명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에는 지하철 상수역 부근에서 500만 원을 건너는 등 서너 차례 돈을 제공했다. 그래서 유동규는 A와 B 이 비서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정진상이한테 보고를 했고, 혹시 이 비서들이 떼먹을까봐 유동규가 보고를 했겠죠. 정진상이는 잘했다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조금 뜯어먹고 있는 것을 알고 이재명이 돈을 뜯어먹은 게 있을 거니까 어떤 자기들 개인 아주 사소한 비용까지도 유동규한테 그거 좀 커버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A와 B는 이재명이는 지금 이런 언론의 이 사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입장에서 빠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저 유동규나 뭐 이런 애들이 중간에서 대장동 일당한테 좀 삥을 뜯어서 내한테 말 안 하고 먹고 있는 게 있을 건데, 자, 내가 제 유동규를 뭐 본부장도 시켜주고 성남 도계공의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도 시켜줬으니까, 자, 내가 이번에 사적으로 어디에 간다 그러면 그 호텔 비용은 유동규 보고 떼라 그래라.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비용 정리를 할 수 없는 별도의 지돈 들어가는 비용은 유동규한테 시켰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요 거의 인간 말종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자가 서민 국민을 팔고 자빠졌습니까?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